네, 네, 안녕하세요. 모토레프 신승영입니다. 도리잼님을 비롯해서 지금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바로 내용을 진행할게요. 오늘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화재 결함과 리콜을 둘러싼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잇따른 화재로 논란이 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이 드디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거의 1년째 결함 조사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화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3월까지 제작된 코나 일렉트릭 77,000대를 리콜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국내가 한 25,500대가 되고 유럽이 37,000대, 북미가 11,000대 수준입니다. 이외에 중국과 인도 등 기타 지역에서 한 3,000여 대가 판매됐다고 하네요. 2018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10만 대 이상 이 코나 일렉트릭이 판매됐기 때문에 전체 판매량의 약 한 60%에서 70%가 리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문제가 된 코나 일렉트릭은 문제가 된 코나 일렉트릭은 그 LG화학 중국 난징 공장에서 제조된 NCM622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MCN622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MCN은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을 뜻하는데요. 6대 2대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배터리 기사 보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이 코나 일렉트릭의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는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은 대부분 유럽에서 판매됐다고 합니다. 다시 코나 리콜로 돌아와서 현대차가 국토부에 제출한 결함 원인은 제조 공정상 품질 불량으로 양극판과 응판 사이 위치한 분리막이 손상돼 내부 합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 결함 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유력하게 추정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는 2016년도에 좀 떠들썩했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이 떠올립니다. 이때도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어쨌든 코나로 다시 돌아와서 현대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업데이트한다고 하여 배터리 셀 사이에 과도한 전압 편차나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콜이라고 해서 그냥 코나 EV의 모든 배터리를 갈아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배터리가 얼마인데 이게 거의 전기차 값의 한 30%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트 7 때처럼 완전 전부 다 그냥 배터리를 교체해주거나 차를 바꿔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전압 편차, 온도 변화, 혹은 배터리가 부푸는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배터리를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시로 어떻게 확인하냐 싶죠. 이 BMS 업데이트를 하면 차량 스스로가 배터리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가 이상이 감지되면 충전을 멈추고 시동을 걸지 않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콜이라고 말은 했는데 땜빵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화재 불이 난 분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차가 결함을 인정했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 그러니까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코나 일렉트릭에 불이 났다고 현대차가 다 보상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불이 났고 그 원인이 리콜 대상인 배터리 문제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조사 보고서를 할 텐데
조사 보고서를 보면 어느 지점에서 발화점이 추정된다 라고 정도 쓰지, 경찰관이나 소방관 분들이 전기차 전문가도 아니고 뭐 화재 사고 보고서에 배터리 분리막이 손상돼서 뭐 내부 합선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추정된다, 뭐 추정된다 이렇게만 쓰지, 결국에는 뭐 보상이 받지 않을 것,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미국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우 그렇게 보상을 받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그나마 자차 보험을 드신 분들은 뭐 보상을 좀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LG화학 배터리가 잘못됐고 불완전해서 리콜을 진행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LG화학에서 반격에 나섭니다. LG화학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국토부와 현대차의 리콜은 LG화학의 동의가 없이 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급하게 내놨냐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사장님들, 높으신 분들 국회 불려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까이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리콜 안을 내놓지 않았을까. 1년 동안 끌다가, 이거는 뭐 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LG화학 내용으로 돌아와서, LG화학은 이제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셀 불량이 화재 원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쉐보레 볼트, 뭐 르노 조에, 테슬라에게 우리 제품이 막 들어가는데 다들 멀쩡해요. 왜 현대차 코나만 그러나 싶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에 10년 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올해 겨우 수익이 나기 시작한 길목, 그리고 최근에 뭐 주주들의 거센 항의나 불만 속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이런 대형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클라이언트고 나발이고 간에 이 진실공방, 현대차는 배터리 탓이라 하고 LG화학은 규명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현대차가 클라이언트고 뭐 어쩌고 간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정의선 부회장이랑 구광모 회장이 악수하고 웃고 이게 불과 올해 6월 이야기인데,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 이야기인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셀은 LG화학이 납품을 하는데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모듈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배터리 팩으로 가공하는 것은 LG화학과 현대모비스가 합작해서 세운 그 HL 그린파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캐피코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 배터리 팩과 BMS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데, LG화학 입장에서는 뭐 모비스랑 합작한 HL 그린파워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모비스에서 이 모듈 작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캐피코의 BMS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 LG화학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닌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1위 업체예요. 그 당시에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못 만들어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들지 못해도 배터리만큼은 우리가 진짜 최고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갤럭시 노트 7이 터졌을 때, 그리고 뭐 테슬라가 그 납품, LG화학 배터리 납품 전에 테슬라가 배터리 관통으로 해서 불타올랐을 때 막 LG가 뭐 어떤 걸 하냐 하면 막 이런 걸 해요.
관통, 못으로 관통시켜요.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자기들의 기술력을 과시를 하죠. 국내 3대 배터리사,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보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현대차가 세 곳에 모두 손을 내밀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이랑 회동을 하고, 그 다음 구광모 회장이랑 회동을 하고, 그 다음 SK 총수까지 만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SK까지 만난 다음에 K 배터리다 뭐다라고 막 하는데, 현대차를 좀 보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이제 이제 경영의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삼성이랑은 그렇게 친하게 잘 안 지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르노 삼성의 자동차 완성차를 직접 뛰어든 것도 있고, 바로 배터리와 별개로 하만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부분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 재계 순위 다툼 뭐 그런 걸 가지면서 전통적인 라이벌 좀 껄끄럽거든요. 최근 그래서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거리를 좀 많이 좁히고 있긴 하지만 LG 화학을 막 배제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업계 1위,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SK만 보고는 현대차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전략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 23종을 출시하고 전기차 판매 100만 대를 달성하겠다, 이런 글로벌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업체를 막 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의 예측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대차의 경우 이런 부품 협력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박살내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타이어가 지금은 한온시스템, 한라공조, 뭐 비스테온 공조를 인수하면서부터 거리가 살짝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2015년도에 제네시스 타이어 편마모로 인한 진동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네시스 4만 대를 리콜하는데 그 책임을 한국타이어에게 다 떠넘겨요. 그리고 이제 두 회사가 좀 굉장히 많이 멀어지죠. 그 다음부터 뭐 현대차의 미쉐린이나 피렐리 이런 수입 타이어 비중이 굉장히 늘었는데, 뭐 어쨌든 이번 사태가 현대차와 한국타이어 때처럼 현대차와 LG도 좀 멀어질까, 뭐 다툼이 어떻게 될지, 둘 다 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들 이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짜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BMS 업데이트를 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기술적 노하우가 좀 짧고,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행거리나 가속력이나 이런 성능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안정성, 뭐 밸런스를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을 좀 읽고 피드백을 드릴게요. 생방 JH 스타일러님, 주성우님, 도리잼님, 마크님, 다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때 배터리는 누가 배터리를 만들까요? 글쎄요. 지금 최근에 이런 뭐 LG화학과 현대차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SK가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관측. 특히 SK나 LG는 서로 소송도 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라소닉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외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리콜을 하고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LG화학도 이렇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원인은 아직 모른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측의 공방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모토레프 신승이었고요.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